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12번째입니다.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 남성인데 일본 현지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한 환자는 처음 나온 겁니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이 남성은 열흘 넘게 경기도 부천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부는 모두 465명이 환자들과 접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8번째부터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아직 파악 중이라 여기서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유미혜 기자입니다. 국내 12번째 확진 환자는 49살 중국인 남성 관광 가이드입니다. 최근 업무상 일본에 갔다가 지난달 19일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면서 일본 내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돼 들어온 첫 사례입니다. 일본의 확진 환자로부터 본인이 확진받았다라는 거를 통보를 받고 알게 됐고 그래서 병원에 이걸 요청을 해서 검사 확진을 받은 사례로. 중국 국적인 이 남성은 경기 부천시에서 아내, 초등학생 딸과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지난달 19일부터 열흘 넘게 국내에서 제약 없이 활동했습니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방역당국은 동선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모두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앞서 11명은 대체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날까지 확진 환자 접촉자는 모두 465명이며 의심 증상으로 격리돼 검사 중인 사람은 70명입니다. 8번째부터 12번째 환자의 접촉자는 추가로 파악 중이다 보니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에서 입국한 2,991명 가운데 내국인 50여 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12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날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격리되기 전까지 지역에서 활동한 기간이 11일로 꽤 긴 편입니다. 그만큼 돌아다닌 곳도 많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12번째 확진자가 보건소에 신고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입국한 뒤 지역사회 활동 기간이 열 하루나 됩니다. 중국 국적의 이 환자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현재 부인, 초등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24일 대중교통으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친인척 집을 방문했습니다. 6명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또 공포시도 격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12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던 친인척 집과 그 주변을 소독했습니다. 부천시도 확정 판정 뒤 환자가 다녔던 장소 중 밀접 접촉자가 있는 곳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단 부천 시민으로서 일단 확진자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불안한 것 같고, 그분의 다니는 그 연고를 사실은 시민들이 다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시에서도 그런 홍보 활동이 좀 부족해요. 보건당국은 12번째 환자의 발병 시기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정확한 접촉자 수를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럼 12번째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먼저 지금 환자 상태부터 전해주시죠. 네, 12번째 환자는 폐렴과 발열 증세가 있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환자는 중국 국적이긴 하지만 최근 중국을 간 적은 없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된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네, 12번째 확진자는 일본 여행을 안내하는 중국인 관광 가이드입니다. 최근 일본 내 확진자인 일본인 관광버스 기사 그리고 다른 가이드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지난달 일본을 찾은 중국 우한시 관광객을 태웠고 가이드는 그 버스에 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일본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한에 가지 않고도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된 2차 감염 사례로 파악이 됐었는데요. 최근 중국을 찾은 적이 없는 12번째 환자 역시 일본에서 이들과 만났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이 12번째 환자가 이 일본인 확진자로부터 3차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2차 감염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환자가 스스로 신고를 했다고 하던데 이 환자는 감시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까? 네, 이 12번째 환자는 이들 일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그제인 30일에 전해 듣고 자신이 접촉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보건소에 스스로 신고를 했는데요. 즉 입국한 지난달 19일부터 열흘이 넘게 이 환자는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부 설명은 우한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잠시 질병관리본부의 말 들어보시죠. 이분이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일본은 접촉자에 대한 통보를 중국으로 한 상태여서 이 사람이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까지를 일본 정부가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겁니다. 예, 윤재영 기자, 마지막으로 다른 환자들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나온 5명의 확진자를 포함해 환자 12명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6번째 확진자의 가족 중에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 어린이집 교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네, 환자가 계속 늘면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한에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 중 약 50명 정도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2차, 3차 감염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을 통하지 않은 제3국을 경유한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방역이 뚫렸다고 봐야 합니까? 네, 오늘 확인된 12번째 확진자는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예. 방역 당국이 설정한 방역 체계가 아닌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상 방역망이 뚫린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그럼 지금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우리의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방역 당국은 발병지인 중국 우한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한 입국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격리 병상으로 옮겨서 외부 전파를 차단합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밀접 접촉과 일반 접촉자로 나눠서 유전자 검사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 대상은 2,991명이고 접촉자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은 최소 465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수조사 대상 가운데 한 50명 정도가 아예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은 한국인이 1,160명, 그리고 외국인이 1,831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국인 50여 명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국 이후 매일 전화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통화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를 통해 명단을 확보해서 직접 거주지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네, 전파를 막으려면 결국 이 확진 환자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걸 좀 추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추가로 발표한 환자들 동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5번째 확진자부터 11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확진자가 5번째 확진자, 그리고 6번째 확진자, 10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나머지 확진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집에 머물러 전파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5번째 확진자는 격리 전까지 사흘 동안 서울 성동구와 성북구 일대 12곳을 돌아다녔습니다. 6번째 확진자는 교회 예배 참석과 종로구 일대 음식점을 들렸습니다. 10번째 확진자는 일산 미용실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지역도 다 다르고 간 곳도 사실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 수도 상당히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접촉자는 모두 465명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부터 7번째 확진자까지만 파악한 겁니다. 네. 현재 방역 당국은 이 모든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 여부 등 증상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8번째 확진자부터 오늘 나온 12번째 확진자까지 접촉자가 모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8번째 확진자와 12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 각각 주거지인 군산과 부천에서 활발한 이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접촉자 수가
100단위가 아닌 1000단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지자체 인력까지 동원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접촉자가 급상승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예, 8번째 환자의 경우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음식점에 대형마트까지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그 대책으로 검사를 여러 번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8번째 환자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공항 검역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흘 뒤 가벼운 감기 증세에 내과 진료를 받았고 이튿날 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 구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PCR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PCR 검사나 모든 검사들이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좀 적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틀 뒤 2차 검사에서 결과가 뒤바뀔 때까지 이 환자는 음식점과 대형마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관지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보건당국은 우선 1차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고 이어 검사를 여러 번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에서 이틀이 걸렸던 PCR 검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맞춤형 검사인 RT-PCR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거치지 않고도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6시간 안에 확진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해서 몸속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